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도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나요? 배는 더부룩한데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서 힘만 주다가 땀까지 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 아니세요? 사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웃집 김정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셨죠. 정자 어르신은 올해 73이신데요. 평생을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어르신 말씀으로는요, 젊었을 때부터 배변이 시원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대충 넘어갔는데 나이 드시면서 점점 더 심해지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빵빵하고 화장실에 가도 한참을 앉아 계셔야 했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조금씩만 나오고요. 아이고, 아침에 화장실만 시원하게 다녀와도 하루가 행복할 텐데. 이게 정자 어르신의 입버릇이셨대요. 아침 식사 때도 식욕이 없으셨대요. 속이 더부룩하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점심 때도 조금만 드시고 저녁도 그저 그렇게. 가족들이 어머니 좀 드세요 하면 배가 안 고파서 그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배 속이 꽉 차 있는 느낌 때문이셨던 거죠. 병원에도 가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르신은 고구마도 드시고 사과도 열심히 드시고 물도 하루에 8잔씩 마시려고 애쓰셨대요. 근데 있잖아요. 별로 나아지질 않으셨대요.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드셨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자꾸 드시다 보니까 약 없이는 아예 안 나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또 며칠씩 고생하시고 그게 반복되셨던 거예요. 어르신 말씀으로는요, 그때가 제일 힘드셨대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배가 불편해서 뒤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화장실부터 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셨던 거죠. 이게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어르신은 그렇게 체념하고 사셨대요. 주변 친구분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건가 보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르신이 TV를 보시다가 건강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셨대요. 거기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배변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셨대요. 자세라니. 평생 변비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자세에 대해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물도 마시고 섬유질도 챙기고 운동도 하려고 하셨지만 정작 화장실에서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어르신은 TV에서 본 내용을 메모해 두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해보셨다고 해요. 반신반의하시면서요. 이게 뭐 달라지겠어. 하시면서도 그래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3일 만에 어르신한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는데 평소보다 훨씬 빨리, 그것도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우연인가? 하셨대요. 그래서 다음 날도 똑같이 해보셨죠. 또 잘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시게 되셨대요. 약도 안 드시고요. 배도 편해지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게 되셨고 무엇보다 아침이 가벼워지셨대요.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었구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요. 혹시 여러분도 정자 어르신처럼 오랫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씩 앉아 계시고 배는 더부룩하고 식욕도 없으시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만약 그러시다면요, 잠깐만 이 이야기를 더 들어주세요. 정자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 비밀이 정말 뭐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침도 정자 어르신처럼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변비엔 물을 많이 마셔야 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배변에 도움이 돼.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서 기다려야 나와.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웃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건강 상식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자 어르신이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르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장을 더 게으르게 만들어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대요. 평생을 변이 나올 때까지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셨거든요. 안 나오면 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우리가 양변기에 앉아서 힘을 주면요, 직장 근육이 오히려 긴장하게 된대요. 그러면 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마치 호스를 꺾어서 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래요. 더 큰 문제는요, 힘을 주면 복부 압력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 운동이 방해를 받아요. 원래 장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가 힘을 주면서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장은 점점 더 느려지고 더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완전히 둔해져요.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는 거고 약도 점점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리고요.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대요.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장의 움직임 자체가 둔해진 상태에서는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변을 부드럽게 해줄 순 있지만 장을 움직이게 만들진 못하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매일 마시다 보면 장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점점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생겨서 변이 더 딱딱해질 수도 있대요. 정자 어르신도 그러셨대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는데 나중엔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셔도 효과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설치게 되시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악순환이셨던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장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장 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씩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가스가 차고 그 독소가 장 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돼요. 그게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뾰루지가 나고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도 무겁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 우울한 기분까지 드는 거래요. 단순히 변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정자 어르신도 그러셨대요. 변비가 심할 때는 얼굴색이 칙칙하고 기운이 없으셨대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금방 피곤하셔서 누우시곤 하셨다고 해요. 식욕도 없으시니까 체력도 떨어지시고 그러다 보니 활동도 줄어들고 그게 또 장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속상했던 건요,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약 먹고 살아야죠. 어르신은 그 말들이 너무 서러우셨대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세가 문제였던 거예요. 양변기에 똑바로 앉아서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앉는 그 자세요. 우리는 그게 올바른 자세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우리 조상님들은 예전에 뒷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였던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숙이면 장이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변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양변기가 생기면서 우리는 그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편하게 앉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장한테는 가장 불편한 자세였던 거죠.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치질이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자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허탈하셨대요.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물론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크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런 습관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고 힘을 많이 주시고 커피로 해결하려고 하시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셨다면요.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장을,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많이 걱정되셨죠? 평생 옳다고 믿었던 습관이 잘못됐다니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정자 어르신이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으신 그 방법이요. 정말 너무너무 간단했대요.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뭐냐고요? 바로 발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으실 때 발을 15cm에서 20cm 정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셨대요. 평생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잖아요. 비싼 건강식품도 사드시고 운동도 하려고 애쓰시고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근데 발만 올리면 된다니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셨던 거죠. 하지만 어르신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시면서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셨대요. 집에 있던 낮은 발판을 화장실로 가져가셨어요. 손주들이 세면대에서 양치할 때 쓰던 그 발판이요. 그리고 변기에 앉으시면서 두 발을 발판 위에 올려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이 자연스럽게 배보다 높아지면서 상체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되셨대요. 마치 옛날 뒷간에서 쪼그리고 앉던 그 자세와 비슷하게요. 그리고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엔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서 힘을 줘야 했는데 그날은 거의 저절로 나오는 느낌이 드셨대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대요. 물론 첫날부터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던 거예요. 화장실에 계시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힘을 덜 줘도 되니까 몸이 훨씬 편하셨대요. 어르신은 신기하셔서 다음 날도 똑같이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또 잘 되는 거예요.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따라 하시니까 점점 더 쉬워지셨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시게 되셨어요. 약도 안 드셨는데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장 끝부분에는 직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소에 이 직장은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잠근 것처럼 변이 새어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변기에 그냥 앉으면 이 각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변이 나오려면 많은 힘을 줘야 하는 거죠. 호스를 꺾어놓고 물을 흘려보내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요, 무릎을 올리고 상체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꺾인 각도가 펴지면서 거의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 훨씬 쉽게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꺾였던 호스를 쭉 펴니까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것처럼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배변 시간이 평균 50초 정도인데 일반 앉은 자세에서는 평균 130초가 걸린다고 해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힘을 덜 주고도 완전히 배변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질이나 변비 같은 문제도 훨씬 줄어들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몸에는 기라는 에너지가 흐르는데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기의 흐름이 막힌대요. 특히 배 부분에 긴장이 생기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올리고 앉으면 배의 긴장이 풀리면서 기가 원활하게 흐르게 된대요. 그러면 장도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정자 어르신도 그걸 느끼셨대요. 내 몸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었구나. 평생 긴장하고 힘을 주면서 화장실에 가셨는데 발만 올렸을 뿐인데 몸이 편해지신 거예요. 복부의 압박감도 줄어들고 호흡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리고 2주쯤 지나니까 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가 편해지니까 식욕이 돌아오셨대요.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시게 되고
하루 3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게 되신 거예요. 영양 섭취가 좋아지니까 체력도 좋아지시고 피부색도 맑아지셨어요. 얼굴에서 칙칙한 기운이 사라지고 생기가 도셨대요. 가족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실 정도였대요.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예전엔 배가 불편해서 자다가 자주 깨셨는데 이젠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숙면을 취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무엇보다 좋으셨던 건 약을 끊으신 거예요. 평생 변비약에 의존하셨는데 이젠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을 되찾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발판 하나, 높이가 15cm 정도 되는 작은 발판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다니요. 심지어 발판이 없으시면 두꺼운 책 몇 권을 쌓아 놓으셔도 된대요. 빈 페트병이나 상자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무릎을 올리는 거예요. 무릎이 배보다 높아지면서 우리장이 일직선으로 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배변 자세인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예전에 뒷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맞는 자세였던 거예요. 편리함을 위해 양변기가 생겼지만 우리 몸의 구조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양변기를 쓰면서도 발을 올려서 쪼그려 앉는 자세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리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에 발판 하나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앉으실 때 발을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요. 평생을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한숨 쉬시던 분이요. 아침에 화장실만 시원하게 다녀와도 행복할 텐데 하시던 그분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에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거든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우시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넘치시더라고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정말로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발판 챙기기래요. 화장실에 가셔서 변기에 앉으실 때 자연스럽게 두 발을 발판 위에 올려놓으시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시게 되셨대요. 약 한 알도 안 드시고 말이에요. 화장실에 계시는 시간도 예전엔 20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5분이면 충분하시대요. 화장실 가는 게 이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던지. 평생 화장실이 고통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가볍게 비워지는 편안한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배가 편해지니까 식사를 정말 맛있게 하시게 되셨대요. 예전엔 배가 더부룩해서 아침 밥 한 그릇도 힘들게 드셨는데 이제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신대요. 반찬도 골고루 잘 드시고 국도 시원하게 드신대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매 끼니가 행복해요. 어르신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음식을 맛있게 드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잃어봤던 분만이 아시는 거죠. 영양 섭취가 좋아지시니까 몸 전체가 달라지셨어요. 피부색이 환해지시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기 시작하셨대요. 가족들이 어머니 무슨 영양제 드세요? 하고 물어보실 정도래요.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하셔서 바로 쉬셨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신대요. 동네 한 바퀴 도시고도 전혀 힘들지 않으시대요. 손자 손녀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할머니가 예전처럼 할머니 피곤해서 누워있을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놀아주시니까요. 같이 공원에도 가시고 간식도 만들어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주신대요. 손주 중에 막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요즘 슈퍼 할머니 같아요. 어르신은 그 말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손주들한테 활기찬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셨거든요.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려주신대요. 경로당에 가시면 만나는 분마다 발판 이야기를 하신대요. 처음엔 다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셨지만 정자 어르신이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직접 보시니까 한 분씩 따라하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경로당 화장실에도 공용 발판이 비치되어 있대요. 어르신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발판을 사용하시면서 효과를 보고 계신대요.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예전엔 아침마다 오늘도 화장실 걱정이네 하고 한숨부터 쉬었는데 이제는 오늘도 감사한 하루네 하고 미소부터 지어요. 배변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평생의 고통을 통해 배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신 거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변은 우리 몸이 말을 거는 거예요.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제야 제 몸의 말을 제대로 듣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화장실에 작은 발판 하나만 놓으세요. 중요한 건 무릎을 1520cm 정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꿔드릴 거예요. 정자 어르신처럼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그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몸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